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237페이지입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세는 법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비사업용지를 팔았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각사함도 소득에 가산해서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자, 각사함도 소득 법인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교한 거거든요. 차이 한번 볼게요. 먼저 계산 구조 볼게요. 각사함도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거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이월교승금을 뺀 게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10%나 20%를 적용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상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만 돼요. 그래서 만약 법인이 상가를 팔았다, 그럼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계산구조 보면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게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이거든요. 거기에서 세율 10%예요. 무조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나오게 됩니다.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전에 봐왔던 사례 그대로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양도가액이 5억이에요. 장부가액이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이에요.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그러면 취득가액이 3억 원이었죠. 그리고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3억 3천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그럼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게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이 1억 7천. 여기서 10% 세율 적용되면 산출세액이 1,700이 나오네요. 중요한 거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자, 이번에는 법인이 주택을 팔았다. 상가가 아니에요. 상가할 때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팔았을 때 각사함도소득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사례고요. 동일한 사례예요. 각사함도소득 법인세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수익금액이 5억, 매출액이죠. 5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 3억이었고요. 필요경비는 각사함도소득 법인세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요. 대표자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6천에 대표자 인건비 2천만원 포함하면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그럼 1억 2천이 나오고, 세율은 10%,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 만약에 2억 원 초과한다고 하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구하면은 각사함도소득 법인세는 1,20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볼게요. 자, 양도가액 5억 원이죠. 장부가액은 3억 3천.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3천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이 1억 7천 나오고요. 여기에 10% 세율 곱하면 1,700만원. 그럼 나는 각사함도소득 법인세로 1,200을 내야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로 1,700을 내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2,900만원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는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각사함도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 보시면 각사함도소득 법인세는 산출세액이 1,200만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산출세액이 1,7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가 신고서에 작성되는 거 보시면 법인세는 1,200만원,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1,700, 두 개 합치면 2,900만원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로 납부할 세금은 2,900만원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등 내가 주택을 팔았다. 법인이 주택을 팔았다. 근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거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4년이나 8년이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빨리 사고 이거를 내가 빨리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나는 이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얘는 과세를 제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볼게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는 임대 유형에 단기 등 장기 등 상관없어요. 단기 등 장기 등 상관없이 5년 이상만 임대하시면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2018년 4월 1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무조건 장기로 등록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면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 투자 수익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로 사고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사례는 동일해요. 기존에 보았던 사례와 동일하고요. 달라지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는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먼저 각삼도소득 법인세. 이거는 이전에 구했던 거와 똑같아요. 쫙 해서 구하면 산출세액이 1200만원 나오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얘도 좀 전에 구해봤죠. 그럼 1700 나와요. 그러면은 세금이 1200하고 1700 하면 2900 나오죠. 그러면 각삼도소득 법인세가 1200, 양도소득 법인세가 1700. 요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가 10% 붙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29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금은 3190이에요. 자, 그럼 세전이익 볼게요. 세전이익은 양도가액의 5천만원, 이게 양도가액이죠. 그 다음 취득가액이 3억원, 그 다음 필요경비가 6천만원. 왜 필요경비가 6천이냐? 인건비도 2천만원 있지 않느냐? 근데 인건비 2천만원 같은 경우는 결국 내가 받는 돈이잖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필요경비에서는 뺐어요.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전이익은 1억 4천이에요. 4천. 그럼 세전이익이 1억 4천이라고 볼 때 세전이익을 100% 봤을 때 나는 세금을 23%는 3,190만원을 내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후이익은 77%, 한 1억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구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볼게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부가가세가 관련되죠. 그래서 양도한 자산의 건물가액에 대해서 10%는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을 기준세가로 안분한 결과 건물이 44%네요. 44%면은 2억 2천이죠. 2억 2천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만 반려되면 부가세가 2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삼도소득 법인세는 동일하게 구하면 1200 나오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도 동일하게 구하면 1700. 그래서 1200과 1700 합치면 2900이 나오는 거고요. 법인세로. 거기에서 10%가 지방소득세. 그럼 290만 나오죠. 또 내가 부가가세 납부했죠. 부가세 2천만원 납부한 거예요. 그럼 세금으로 전체적인 세금 합계는 5190만원 되는 거예요. 5190만원. 그럼 세전이익 1억 4천을 100%로 봤을 때 세금으로 37%가 납부되는 거고, 나에게 순수하게 남는 세후이익은 63%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팔았다. 투자 수익을 분석할 때 내가 취득한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받기 때문에 얘는 세금으로 23%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77% 정도가 남아요. 근데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했다. 그럼 부가세 부분도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금의 37%가 부과되고 나한테 순수하게 남는 세후이익은 63%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부동산 매매 법인사업자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세로 그만큼을 더 납부하기 때문에 세후 이익인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투자할 때는 한 번 더 부가세를 고려해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수익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